깨르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진짜 덥습니까? 네, 완연한 봄 날씨. 하지만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해요.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권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서 발칵 뒤집어졌었는데요. 특히 어제 역삼동 한 초등학교에서 음료수 사주겠다 하면서 유인했다는 신고가 있었답니다. 자, 경찰이 오늘 해당 남성들 불러서 조사했는데 다행히 아무 혐의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자녀들에게 신신당부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오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세상 돌아가는 일을 사반 봐야 알겠더라고요. 고마워요 하신 유은영님. 자, 오늘 아침 경의중앙선입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 하하하 하신 김도희님. 자, 인천 송도 좋은 아침 페스츄리 정선호 사장님. 배달기사인 저한테 고생한다고 이렇게 만난 빵을 주셨어요 하신 이재호님. 자, 어제 이 경찰차에서 안전띠 하지 않은 경찰 사진 소개하셨는데 경찰은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하신 김영희님. 아유,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광주 광산 경암공원입니다. 운동기구가 혼자 움직여요. 혼자 돌아. 자, 바람도 불지 않는데 말이죠. 설마 귀신? 박 변호사님. 나사 풀린 겁니다. 하신 이 기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치러고. 아유, 박 변호사님 혼자 얘기했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경비실 습격 사건입니다. 자, 경비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잔뜩 어질러진 경비실 아닙니다. 바닥에는 흰 종이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져 있고요. 유리 창문에는 쭈루루룩 냉장고, 컴퓨터, 모니터까지 아주 덕지덕지 저 노란 거 뭐! 다름 아닌 주차 금지 스티커입니다. 아니, 차에 붙여 있어야 할 주차 금지 스티커가 왜 경비실에 덕지덕지? 네, 지난 14일 저녁 11시쯤에 대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생긴 일인데요. 한밤중에 입주민이 경비실에 찾아와서는 혼자 있던 경비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나서 강제로 경고 스티커를 빼앗아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든 겁니다. 경비실 업무용 모니터와 유리창문, 냉장고 등의 주차 금지 스티커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건데요. 이 입주민은 당시 주차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경비원이 차량에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경비실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원에게 단속 스티커를 떼라 이렇게 협박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아파트 단지마다 이런 양반들이 꼭 한두 분씩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파트 주차 공간은 협소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은 주민 협의를 통해서 정한 겁니다. 그것을 갖고 이렇게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고 저렇게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테러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비원. 결국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지금 큰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상대로 입주민인데 법적 대응은 좀 그래서 일단은 경비원들한테 바디캠 지급하고 해당 입주민이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사과는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빨리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분유병을 쪽쪽. 자, 아기를 돌보던 베이비시터가 아주 충격적인 짓을 했다는 건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방에 앉아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베이비시터. 은배야, 우유 먹자. 나 배불러. 자, 아기가 젖병을 확 밀어내니까 갑자기 이거 맛있는데 왜 안 먹냐 하면서 젖병을 물고 꿀꺽꿀꺽꿀꺽.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자, 그리고 빨던 젖병을 다시 아기 입에 그냥 쑤셔 넣었습니다. 아기 손수건. 손수건을 입으로 자기 입을 닦고 설마 저거를 또 입을 쓱쓱쓱 닦고 잠시 후에 앉아있는 아기가 그걸 갖다가 또 자기 입에다 안 돼, 그건 찌찌야. 이건 좀 못 봤으면 모를까 본 이상
엄마 아빠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렇죠. 그제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제보자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제보자는 5개월 된 아기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했고 이 여성은 4개월 동안 제보자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안방에 있었고요. 여성은 아기 방에서 이렇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 젖병을 본인 입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빨아먹더니 그걸 아우. 다시 아기 입으로 가져가서 먹이고 아기의 가재 손수건까지 가져가서 본인 입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제보자가 아기 방 CCTV로 이런 장면들을 보고 나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따졌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가 영상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변명을 했는데요. 아기가 우유를 안 먹길래 먹는 신용을 한 거다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이후 여성은 제보자가 나가라고 해서 사과도 없이 나갔다고 하고요. 제보자 연락처도 바로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직 면역력도 약한 아기여서 균이 옮을까 봐 부모인 저와 남편도 볼 뽀뽀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아기 부모님들은 볼 뽀뽀도 아주 조심조심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네, 그래서 제보자가 곧바로 베이비시터를 연결해준 소개소 쪽에 항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소개소 쪽에서 좀 알아보니까 예. 이 여성이 뭐라 그랬냐면 어. 사실 그날 아침에 이 제보자랑 이 여성이랑 좀 말다툼이 있었대요. 근데요? 그래서 너무 좀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저런 짓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아니, 했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분풀이를 아기한테 그러니까 지금 애기 엄마는 더 화가 나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아 그러셨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어른들끼리 다툼이 있었다고 그 분풀이를 애기한테 한 게 아니냐 그러고 더 기가 막히셨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더러워요. 근데 아이한테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그 분풀이가 그렇다면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좀 옛날에는 말이죠. 예. 할머니들이 막 오물오물 이게 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 이건 할머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 요즘 할머니도 안 그래. 더러워요. 많이 더러워요. 못 견디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옥상 난간의 아슬아슬입니다. 자, 아파트 옥상에서 생긴 아찔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옥상 끝에 저것은 사람. 자, 난간에 걸터 앉아서 밖으로 다리를 흔들흔들. 안 돼. 빨리 내려와. 자,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남성을 뒤로 벌러덩. 자, 잡고 그냥 구조했습니다. 경찰관님이에요. 오케이. 사인까지. 정말 간이 옥상 난간에 어르신이 있었는데 바깥으로 다리를 내밀고 앉아 있고 이 제보자 찍은 영상 말씀에 따르면 멍하게 또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119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하고 소방대원 출동을 했는데 밑에 에어 매트를 깔아놓고 약간 방심케 했다고 하나요? 그 상황에서 그 경찰이 휙 돌아서서 어르신을 조심스럽게 낚아채듯 구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케이 그건 뭐냐면 예. 안 다치게 잘 구했습니다. 이런 신호까지 보냈습니다. 은배 팀장님 이 모습 보시니까 현역 시절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후배 경찰관님들이 사실은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민 안전을 향하는데 경찰 종합학교 폴리스 아카데미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 젊은 경찰관이요. 조국은 그대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했는데 자 박수를 치고 예. 저 담당 경찰관 저한테 전화를 해야만 제가 피자를 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를 해요? JTBC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까칠한 알바생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새로 들어온 남자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사실 정말 똑똑하거든요. 커피 제조는 물론이고 가게 정리랑 물품 관리까지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건 정말 기특한데 이 문제는 태도예요. 손님들한테 친절한 말투는커녕 웃는 모습도 보기가 힘듭니다. 최근 단골 손님이 와서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진짜 춥죠? 이렇게 밝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한 번 쓱 쳐다보고는 네, 뭐 드릴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좀 단골 손님이 머쓱해져서 결국 머뭇거리다가 그냥 가시고 얼마 뒤에 저한테 속상했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뭐 사정이 있었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최근에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한 손님이 커피를 받으면서 컵 뚜껑이 잘 안 닫힌다고 말했는데 직원이 피곤한 얼굴로 그냥 이렇게 드셔도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가서 뚜껑을 바꿔드리고 직원한테 손님이 불편하시면 교체해드려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직원이 뚜껑은 문제가 없다. 손님이 예민한 것 같다면서 오히려 억울해 하더라고요.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기니까 단골 손님들 발길이 지금 끊겼습니다. 분친절한 것만 빼면 정말 일 잘하고 예의가 바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자르자는 자아입니다. 예, 상이야. 너 동네 장사 원데이 투데이야. 20초 만에 커피 내려서 탁탁 내놓으면 뭐하니? 비품 관리 잘하면 뭐해?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하면 뭐해? 단골들이 지금 말도 안 나와. 추풍낙엽인데 야, 동네 커피 장사는 맛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친근함 익숙함으로 마시는 거야. 근데 저런 싸가지면 예, 당장 잘라 동그라미. 아, 이 구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 다음 놔두자는 자아입니다. 어머, 상이 얘 완전 호강 날라리가 났다 얘. 요즘 일 잘하는 애들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알아? 알바한테 오늘 날씨 좀 춥죠 하면서 들이댄 그 아줌마가 웃긴 거지 왜 가만히 있는 지훈이 탓을 해. 아이고 참. 야,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빨리 치 내려서 회전율 높여주면 그게 장땡이지 무슨 친절까지. 아이고 X입니다. 자, 은배 팀장님부터 가볼게요. 맞습니다. 일 잘하고 똑똑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커피숍은 무슨 업소냐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친절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손님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단골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 직원은 친절한 직원으로 채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 네,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저처럼 이 업종 자체가 동네 작은 커피숍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서비스를 잘해주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여기서 뭐 물품 정리를 딱딱딱 하고 계산을 딱딱딱 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커피를 뭐 진짜 뭐 물처럼 마십니까? 다 그 분위기를 마시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서 하루 기분을 상하게 하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잘해도 어렵다. 아,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물론 다 잘하면 좋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선택 항목이라고 보면 이 서비스 친절함 매우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일부러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나 개성이 이런 걸로 보이고 알바생보다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점주시죠. 사장님이. 안 나오신지 몰라도 나오신다면 친절하게 본인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알바생은 뭐 더 친절한 사람 뽑으면 좋긴 한데 어차피 다른 어떤 특성이 있는다 그러면 굳이 이 사람한테 더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약간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졌던 게 무슨 알바생한테 오늘 날씨 참 좋죠?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나요? 알바는 좀 무표정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 표정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손님도 좀 이상하다. 그런 경우 많죠. 진짜요? 그럼요. 어디 뭐 커피 마시러 가고 동네 빵집이나 커피숍이나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정말 날씨가 화창하죠. 이런 경우 많죠. 아니, 손님이 그 직원한테 네. 누구한테나 서로. 서로. 저도 합니다. 진짜? 동감. 그죠? 그렇죠. 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니, 저는 주세요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거든요.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뭐 친절한 역할을 사장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느낌이 이 아르바이트생은 이 서비스 교육을 시키면 또 잘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자르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교육을 시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X를 들었고요. 댓글도 보겠습니다. 리리님, 저걸 매력으로 홍보하세요. 욕쟁이 할매처럼요 라고 하셨고요. 내 사랑 선희미니님, 정리하세요. 저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해피엔딩님, 저 사람은 서비스 교육 따로 받게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4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해버린 일이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피해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저희가 1년 7개월 전에 다뤘던 사건인데요. 어제 이 사건 관련해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주목해서 함께 해주시죠. 자, 해당 교사와 제가 직접 통화를 좀 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군요. 자, 그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당시 사건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2023년 8월에 이 학부모는 교사가 아이를 어린이집 골방에 재우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신고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7일에 이 학부모가 교사가 아이의 목을 꼬집었다고 의심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었는데요.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목을 꼬집는 사건이었다고 설명을 하려고 또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종시 한 어린이 병원에 찾아갔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아이의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갖다 버리려는데 교사와 원장을 만나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했었는데요. 이 학부모는 봉투에서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교사 얼굴에 던졌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이집 원장이 이 사건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 하는 소리를 듣고 이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사진을 촬영했었는데요.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교사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서 누런 오물로 범벅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에도 쓰고 있던 안경에도 인분이 묻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한순간에 이렇게 봉변을 당한 이 해당 교사 화장실에 혼자 남아서 옷과 얼굴에 남은 그걸 닦아내면서 왜 나한테 지금 이게 벌어진 이게 무슨 상황이지? 계속 혼자 자문을 하셨대요. 자, 어떻게 그냥 정신없이 뒤처리를 하고 그 병원 밖을 나섰는데 자, 이 사건 발생 당시 그 가해 학부모가 이 상황과 관련해서 당시에 저희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먼저 듣고 가시죠. 근데 제가 때마침 그때 하필이면 없었어야 될 기저귀가 있어서요. 아기 기저귀, 똥기저귀가. 만약에 손에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악마같이 아기를 채운 걸 전화대 병인 얼굴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자, 들으신 것처럼 이 가해 학부모는 하필이면 그때 왜 그게 내 손에 있었을까? 되게 좀 우발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시 이 피해 교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 교사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나하나씩 펴서 비볐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너 따라 들어가고 뒤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전혀 대화가 없었고 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더라고요. 오른손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하나씩 피는 거예요. 굉장히 차분했어요. 근데 보니까 변이 가득 있어서 왜 저걸 펴서 날 보여주지? 그런 순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왔고 전체 비볐고 그리고 패대기를 치고 나갔어요. 나가면.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이 손에 들어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했다가 상당히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교사가 왔는데 화장실에 따라오라 해서 그것을 피한 다음에 그 변이 있는 부분을 갖고 얼굴에 비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가장 충격적이고 또 사실은 원장도 왔다고 해요. 원장하고 부딪혔다고 하는데 그 원장 옷에 또 변이 또 묻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원장이 나중에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교사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겠죠. 오해를 했다고 하고요. 이 학부모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병원에 찾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원래는 못 들어오는 곳인데 왔던 것도 그렇고 이 학부모의 어떤
그 학생의 그 정서적 학대 부분들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상황에 안 맞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날 잠도 못 잤다고 해요. 그래서 아파하는 둘째하고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그 교사를 보고 그동안 분노가 쌓여서 그게 터지는 바람에 이런 인분 테러 사건으로 갔다고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학부모는 순간적이었다, 우발적이었다 이런 것이고 이 피해 교사는 하나하나 정성스레 이렇게 기저귀를 펴놓고 했다. 전혀 우발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당시 이 해당 사건을 접한 어린이집 교사들 보건복지부 앞에 3천여 명이 모여서요. 교권을 보호해달라 외칠 만큼 이 사회적 파장이 컸었습니다. 이 피해 교사는 결국 이 상해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를 했고 결국 학부모는 법정에 섰습니다. 자, 팀장님, 1심 선고 결과는 어땠었죠? 그러니까 저 피해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치 2주의 상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경찰이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는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하냐면 대화하기에 찾아온 피해 교사의 얼굴에 인분을 묻히는 등 상처를 입게 해서 재질이 불량하다고 봤고요.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모멸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했는데 다만 범행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1심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 학부모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학부모가 항소를 한 이유, 형량이 너무 과하다, 집행유예 이거 너무 과하다, 교권 침해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자, 1심과 항소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피해 교사, 학부모 발언에 정말 너무 억울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또 들어보시죠. 아니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게 확정이 돼 있어요. 피해자가 인정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억울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저렇게 있지?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억울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 사람이 아동학대자인데 수사를 제대로 못한 그 결과가 자기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자, 교수님, 이 학부모가 말이죠. 네. 이 피해 교사를 상대로 정말 여러 건의 아동학대 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네. 전부 불기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학부모가 아이를 현관문 밖에다 세워뒀다, 일부러 세워뒀다, 어두운 방에 뭐 재웠다, 약을 먹여달라 그랬는데 약을 먹이지 않았다, 배변 훈련을 선생님이 억지로 한 것 같다, 방임 방치가 일어나서 아이가 뒤로 넘어졌다, 뭐 이렇게 5건의 지금 고소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이 다 아동학대를 인정을 했다라는 주장을 폈거든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셔가지고 탄원서를 1심과 2심에 다 제출을 했고 결국에는 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학부모님께서는 이게 정말 너무나 심각한 교권 침해 아닙니다. 학부모가 이게 교권 침해가 아니고 교사가 무단으로 병실에 침입해서 본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과를 하겠다면서 병실 문을 거의 무단으로 침입해서 본인이 화가 나서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어제 2심 결과가 나왔죠. 자, 항소심 결과가 어쩌면 이례적이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떨어졌습니다. 뭐 구속되는 게 아니죠.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6개월 단기 실형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얼굴에 고의로 변을 묻히는 게 이거는 모욕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게 아니고 얼굴하고 머리카락 등에 이 대변을 이렇게 하나씩 펴가지고 비볐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상해죄인데 이거는 단순 집행유예 돼서는 안 되고 실형이 떨어져야 된다고 봤고 교권 침해 관련돼서도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왜냐하면 그냥 병실에 침입했고 뭐 이렇게 치료 방해 제거할 목적이 아닌데 그럼에도 자꾸 뭐 교권 침해 주장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라고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와중에 3,500만 원 주긴 줬는데 이거는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거지 하해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진정한 사과도 없어서 결국은 실형 6개월이 떨어졌습니다. 이 피해 교사분께서는 2심 결과도
1심과 똑같이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아시고 이 선고 공판에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를 기사로 보셨대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라셨다고 하고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 네, 맞습니다. 학부모는 선고 직후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어린 두 자녀가 있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많이 반성했다면서 기회를 달라면서 아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다. 합의금을 줬는데 용서받은 거 아니냐고 오열을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이 피해 교사는 선고 현장에 가지 않고 이 선고 결과를 접했는데요. 이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는 걸 보고 이 학부모가 아이하고 인사도 못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아이가 어리다는 걸 알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이번 사건은요, 승자가 없습니다. 이 현재 어린이집은 폐원 신청이 된 상태고, 이 다른 동료 교사들 전부 다 직장을 잃게 됐고, 거기 다니던 아이들도 전부 다 새로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 피해 교사분은 아직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기저귀를 펼 때 저거를 왜 펴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상치도 못한 어떤 충격이 나에게 발발한 거죠. 거기서 오는 충격도 그렇고 그 대상이 학부모였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은 교사라는 점, 게다가 그 물건이 인분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선생님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신 것은 좋은 학부모님들도 많다. 그런데 이렇게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일을 만드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만들면 정말 교사들은 소가리를 해야 되고 때로는 어린이집이 폐원하기도 한다면서 정말 속상해하셨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무인 점포의 문을 열고 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점포 안을 활보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데요. 이 손님은 거의 매일 이곳을 찾아와서 비슷한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점포의 사장은 손님의 충격적인 행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손님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도둑이었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4월 4일 날 좀 수상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남성이 분명히 음식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손에 닭강정 3봉지, 과자 1봉지, 콜라를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키오스크에서 카드를 꼽아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카드를 급히 빼는데 분명히 저 음식들을 다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어요. 뭔가 나중에 근데 다음날 보니까 전혀 계산의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급하게 나가느라 계산이 잘 안 됐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뭔가 좀 수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CCTV도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런 거지만 딱 봐도 도둑입니다. 네, 제보자는 수상함을 감지하고 CCTV 영상을 하나씩 돌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거의 매일같이 점포를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CCTV로 확인한 것만 3월 25일부터 2주 동안 11차례였습니다. 시간대도 다양했는데요. 낮에도 새벽에도 하루에 2번씩 들리는 날도 있었다고 하고요. 남성은 주로 냉동식품과 콜라, 감자칩 등을 가져갔는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계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보자가 직접 CCTV를 돌려보면서 확인한 것만 11번이고요.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나 절도를 저질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자기 집 부엌에서 꺼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법도 상당히 다양하게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4월 4일 날 그때 포착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바코드 찍고 키오스크 카드에 꼽았다가 결제 취소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취소. 어떨 때는 이게 카드를 꼽았는데 예.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걸리고 제대로 가져가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용할 수 없는 카드를 꼽아서 결제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했고 또 바코드를 다 찍고서는 전체 취소 버튼 누르고 그냥 가버린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척을 하면서 결국은 절도를 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사장님이 CCTV를 하나씩 확인하던 중 이 남성의 아주 황당하고 기가 막힌 행동을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그
그전에는 그래도 못 쓰는 카드라도 계산하는 척하고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은 자기 신분증을 뒤집어가지고 카드 계산하는 척하고도 갔더라고요. 이렇게 주민등록증 뒤집으면 지문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끔 그냥 카드인 척하고 계산하는 척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아니 그냥 작정을 했구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팀장님,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신용카드로 이렇게 꽂는 척도 하고 결제 취소하면서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주민증 꽂아서,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하는 신용 그 정도 최소한의 그 짓도 안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CCTV를 확인할 때까지는 상습 절도인 걸 몰랐었는데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포를 방문할 때 보면은 옷을 매번 갈아입기도 하고 말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카드를 넣었다 빼는 거 보고는 일부러 저런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CCTV에 카드 대신에 주민등록증을 꽂고 계산한 척 했는 거 봤으면은, 주민등록 보면 앞에는 인적사항이 있죠. 근데 뒤에 지문 있는 데는 인적사항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뒤쪽 지문으로 그러네. 돼가지고, 그렇죠. 인적사항 안 보이려고 넣었다 뺀 걸 보고서는 너무 황당했는데, 이 사람이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절도 보면 여기 변호사님 아시겠지만은 6년 이하 시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사람은 상습을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이 처했기 때문에 이 사람 처벌이 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이 키오스크 위에 CCTV가 있는 줄 알고 딱 주민등록증으로 하는데 개인정보가 안 나오는 그 지문 있는 쪽으로 뒤집어서, 와, 완전 선수죠. 사장님은 결국 이런 조치를 취하셨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냉장고에 걸린 내 얼굴,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상에다가 사진을 붙였어요. 그 경찰 신고 접수함 하면서 이제 자진해서 연락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붙여놓으면 절도를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이 냉동식품을 자주 가져가요. 그래갖고 그 냉장고에다가 자기 얼굴 사진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날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기 사진 발견하고 나서는 또 당당하게 가져가더라고요. 진짜, 아이고 세상에, 교수님. 네. 저기 수배 중이라고 써 있어. 수배 중이라고. 그러니까요. 남성의 절도를 인지하고 나서 이 사장님께서 매장 입구하고 냉장고에 남성의 사진을 붙이고 거기에 그만 가져가시죠라고 쓰고 자진해서 연락 주세요라고 저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뭐 절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면 이 연락처로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싹싹 빈 후에 그 다음에는 절도를 안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을 냉장고에 붙은 자기 얼굴을 유심히 보더래요. 그러더니 도리어 또 냉장고에서 음식들을 꺼내더니만 이제는 계산하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3번을 더 절도를 했대요. 맨 처음에는 카드를 넣는 척하다가 빼고, 두 번째에는 카드 아닌 걸 카드인 척하면서 넣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도주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는데, 뭐 걸릴 땐 걸리더라도 나는 먹고 싶은 거를 먹겠다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뭐 술을 먹고 판단력이 없어진 건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경찰의 처벌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보여주신 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줘요. 자기 사진 들여다보는 거. 예. 박 변호사님, 네. 저걸 보면서 나 닮았네?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일반적인 사람은 공포를 느끼죠. 그렇죠. 자기 얼굴이 좋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하고 곧 잡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뻔히 아니, 쳐다봅니다. 옷도 똑같아. 똑같은 옷이에요. 약간은 간이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우리 점주 입장에서는 냉장고에 붙인 이유는 그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고 다시는 절도하지 말고 이제는 절도 좀 멈춰라,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이 없죠. 얼굴은 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인들한테 이 사람 보게 되면 경찰 좀 신고 연락 좀 해달라 했고 어느 날 지인들이 점포 근처에서 이 사람 발견했고 와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와우. 잡혔죠, 당연히. 하하. 잡힌 이후의 행동이 또 가관입니다. 왜 또? 잡혀서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나 계산했는 줄 알았다. 계산하고 나갔다라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 술 먹고 좀 그랬는데 이제라도 물건 변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큰 소리치고 변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또 다른 범죄도 저지를 수 있고 절대로 합의해주면 안 되겠다. 꼭 처벌받기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얘기합니다. CCTV에 얼굴이 다 찍히니까 이런 무인 가게에 가서 절도, 얼굴 지금 확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하면 안 되겠죠. 절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물건값만 고스란히 돌려주면 그걸로 땡입니까? 아니요. 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물건값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점주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가능한 거지. 그렇다고 해도 처벌은 되는 거고요.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말이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저녁 식사 도중 한 여성이 통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결국 남편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이어진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끝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와 결국 아주 끝장을 봤다는 아픈 사연입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은 50대 여성 최 씨입니다. 한 번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사별을 한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둘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의 손자까지 있는 상태였어요. 이 최 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크게 식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혼인신고만 하고 조촐하게 가족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왔습니다. 처음 만난 거예요. 네네. 그런데 눈길 한번 안 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친절하게 계속 말을 시켰는데 그래도 네, 아니요만 대답을 하고 뭐별 대꾸도 안 하더니 나중에 딱 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이제 아버지 밥이나 청소는 걱정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새엄마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했지만 잘 애써 넘기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아내를 챙겨주는 건 남편 단 한 사람이겠죠. 자, 이 아내, 이 사연자분한테 그래도 친정에서 좀 쉬다 오라면서 직접 KTX 표까지 끊어줬다고요. 네, 최 씨 친정이 부산인데 남편은 바쁘니까 같이 못 가니까 당신이라도 가서 쉬다 오라고 KTX 표를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이 KTX를 놓치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아이고. 가는데요. 근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랑 같이 아들이랑 며느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좀 자초지종 설명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 사돈 식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내인 최 씨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남편은 사별한 지 5년도 안 됐는데 차마 재혼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면서 그냥 당신이 좀 빠져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그러면 KTX 표 끊어주면서 당신 친정 좀 갔다 와 부산 친정 이거 그냥 빌드업이었잖아요. 예, 딴 데 보내려고 여기 못 오게 하려고.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남편 어느 날 동창회를 갔는데 밤늦게까지 안 들어온 겁니다. 남편이 술을 좀 마시면 어디가 자고 이런 습관이 좀 있으니까 좀 걱정이 돼서 아내가 남편의 친구의 아내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노래방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술에 취해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왜요? 왜 창피하고 그 전화를 하고 난리냐고 내 친구 아내한테 난리를 쳤다고 해요. 욕설까지 포함해서요. 저 이거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예. 아내가 이거 왜 이러지? 다음 날 사과하긴 했지만 정말 내가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뭐가 됐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재혼 사실을 많이 숨기는 것 같아요, 팀장님.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이 며느리와 손녀가 찾아온 날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후에 그 며느리가 5살 난 손녀딸 데리고 방문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며느리는 아이를 놓고 나갔습니다. 일본에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이 최 씨 같은 경우에 아이하고 놀기 시작하는데 놀기가 쉽지 않거든요. 놀다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그만 장난감에 발이 걸려서 아이가 넘어졌는데 아이고야. 입술을 다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왔습니다. 근데 입술 다친 걸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잘 좀 보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씨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기도 하니까 아 괜찮아. 연고 바르면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했더니 다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인상을 팍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 어머니 만약에 진짜 손녀였다라 하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면서 싸늘하게 쏴 붙였습니다. 어머니 진짜 손녀였어도 괜찮다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라고 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최 씨도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를 그냥 내쫓아 버렸대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들에게 다 들었다면서 그러게 당신이 애를 좀 잘 보지 그랬냐 이렇게 화를 냈대요. 와우. 최 씨가 지금 재혼했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따지니까 남편은 최 씨 말을 딱 끊으면서 여자아이 얼굴에 흉이 졌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냐. 그만 좀 하려면서 계속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최 씨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들이랑 좀 통화를 하면서 손녀의 상태를 주고받더니 아줌마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좀 최 씨를 아줌마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아들아 아줌마는 신경 쓰지 마. 아유 이건 진짜 너무 결혼 왜 했어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며칠째 둘이 말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최 씨가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오더니 자기 밥을 떠가지고 와서 같이 먹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최 씨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밥상머리 앞에서 무슨 통화야 이렇게 막 짜증을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이 최 씨가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마저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순간 남편이 이 휴대전화를 확 낚아채더니 국이 담긴 냄비에다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네. 그래서 이제 놀란 최 씨가 소리를 확 질렀어요. 그때 남편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당신 같은 여자랑은 못 산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그렇게 막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자, 재혼 6개월 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남의 편, 남편 역할은 박지훈 변호사. 자, 내 편이 없어. 아내 역할은 박상희 교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이혼 소리를 해도 내가 하지. 당신이 뭔데 이혼 얘기를 야. 꺼내? 이 봐라, 니처럼 예민하고 그 남편 무시하는 여자랑 왜 사노? 막 성인 군자도 니랑 3일을 또 못 버틴다잉? 어이? 사람 무시하고 아내 취급 안 해준 건 당신이잖아.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랑 결혼을 했어? 아하이 참네. 우리 아들 하는 이야기 못 들었나? 밥이라도 잘 챙겨줄 줄 알았지. 니 삐졌다고 밥도 안 해주고 이게 뭐고? 당신한텐 잘난 아들이랑 며느리 그리고 손녀만 가족이지 나는 그냥 식모지. 그래 식모다. 네가 그 부모 마음을 알겠나? 손녀 입술에 피가 나잖아. 내 할배 마음에는 피눈물이 나는 기다. 알겠나? 와 내가 진짜 당신 같은 인간이랑 재혼한 거 그게 진짜 내 인생 천추의 한이다. 끄지라. 자, 그럼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와우. 자, 팀장님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제가 보기에는 이 남편 같은 분은 애정으로 결합한 게 아니고 아들이 말한 게 정답이에요. 요거 밥을 해결하고 빨래 해결하고 가사 도우미로 섰기 때문에 이 여성분 이 남편한테 이혼하면서 위자료 청구해서 이혼하시고 새 생활을 찾으세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나쁜 사람인데요, 진짜. 누가 나쁜 사람? 남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하면서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연기하면서 하면서도 제가 나는 참 나쁜 놈이야. 내가 인간인가 이게. 그리고 그 휴대전화를 그 국에 버리고 이런 행동들 자체가 그래, 말도 나 그렇고요. 그거 제일 깜짝 놀랐어. 이거는 사실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아, 네.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은 저는 남편도 맨 처음엔 잘 살고 싶어서 재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식모가 필요해서 그렇게 아이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막 결혼하게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맨 처음부터 좀 위험한 결혼이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한 후에 자녀를 만났어요. 재혼은 성격 문제, 경제 문제도 다 따져봐야 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자녀 문제거든요. 그러면 재혼하기 전에 자녀들도 만나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혼인신고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만났다는 것부터가 저는 좀 너무 성급하고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최 씨가 사실 이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혼을 하시면 두 번째 이혼이라 최 씨도 더 괴로우실 수 있어서 저는 ABC부터 다시 한번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좀 다시 좀 만들어보는 기회를 한 번 정도는 더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해봐도 계속 변화가 없다. 아들, 며느리 다 똑같다. 그러면 못 사시죠. 뭐 이혼을 3번 해도 4번 해도 못 사는 건 못 사는 거니까요. 이혼해야죠. 아유, 네, 진짜. 가족분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레몬트리님, 당장 이혼하세요. 속 터져서 못 보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곰푸님도 이혼합시다. 식무살이 왜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도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 옆으로 이렇게 오토바이가 재빠르게 추월을 하는데요. 이때 둔덕에 부딪히면서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네, 벌떡 일어난 운전자가 넘어진 오토바이를 얼른 일으켜 세우고는 옆으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그 위에 올라타서 방향을 이렇게 이리저리 바꾸더니 그대로 다시 달려가려고 합니다. 아유 고장 났어. 네, 하지만 오토바이가 망가졌는지 좀처럼 중심을 잘 못 잡고 아이고. 있죠. 계속 발을 디디면서 아슬아슬하게 야, 달리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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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서 있는 차에 이렇게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요. 저런 상태로 얼마나 아이, 갔을지 고장났어, 모르지만 바보야. 또 사고를 내기 전에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냅다 달려간 남성이 옷으로 여성을 퍽퍽 사정없이 왜 저래? 때립니다. 여성이 옆으로 피하니까 쫓아가면서 마구 휘두르고 심지어 머리 위로 휙 돌리기까지 하는데요. 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여성을 차량으로 끌고 오기까지 하죠. 아, 그런데 뭐 하는 거야? 끌려오는 사람치고 여성의 태도가 순순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저 여성이 꿀벌떼에게 공격을 당하던 걸 경찰이 발견하고 도와준 겁니다. 아, 곧장- 좋은 일 하는 거구나. 예, 폴리스.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저 여성 꿀벌에게 수십 번이나 쏘인 상태였긴 했는데 치료를 받은 덕분에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고 저 경찰도 벌에 쏘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무서웠을 텐데 용감하게 달려간 저 경찰 멋집니다. 자 팀장님 짧게 한마디. 아, 경찰관 너무 멋있습니다. 꿀벌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한 아이가 빨간 꽃을 꼭 쥔 채 엄마 외치면서 달려오는데요. 현관 앞에 다다른 순간 빨라덕 아이고야 아이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아유 그래도 그 와중에 꽃은 절대 놓지 않았는데요. 많이 아팠는지 와와와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어디 있어? 그 소리에 엄마가 달려 나오는데요. 어. 엄마도 똑같이 빨라덕 안 넘어져 버렸습니다. 엄마도 많이 아팠을 텐데 얼른 일어나서 넘어진 아이부터 챙깁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다친 곳은 없다는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블랙 아이스가 생기면서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동물 갑니다. 어머. 네, 씨앗매대 앞에 자그마한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무아지경으로 냄새를 맡고 있는데요. 이미 주변에는 식사의 흔적이 참혹하게 널려져 있는데 아직도 성이 안 찼는지 또 다른 씨앗 봉투를 꺼내서 마구 뜯고 있습니다. 아유 저. 네, 그런데 다른 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포착되는데요. 이미 볼일을 마친 듯이 통로에 누운 다람쥐 옆으로 또 다른 다람쥐가 씨앗 봉투를 씩 아이고. 뽑아갑니다. 그리고 빈 봉투들 사이에 서서 새 봉투를 뜯어보고 있는데요. 하나도 안 귀엽다. 그 가게 직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다람쥐에게 그건 음식일 뿐인데 먹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수롭지 않기는 교수님. 다람쥐는 도토리 먹으면서 귀여워야 되는데 쟤네는 좀 무섭고 징그럽네요. 그러니까요.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타이레놀. 아, 머리야. 나 쉴 시간도 없네. 아, 이거 물 없이 먹는 타이레놀. 타이레놀 파우더로 빠르게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한 나의 파워다. 타이레놀 파우더. 전신을 각각 움직여 깊숙한 곳까지 마사지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 전신을 더 움직여서 더 깊숙하게
위무드. 헬스케어 로봇 바디프렌드.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파라오는 목,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는 정형용 견인장치이자 요추와 골반 주변 근육을 정위치로 교정하는 정형용 교정장치입니다. 메디컬 파라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사반 후반 달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